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올해는 독감 백신까지 말썽입니다. 이 강원도에는 영하 온도에 노출된 무료 백신 물량이 대량 발견돼 수거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안전성 문제와 품귀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지만 그래도 의료진들은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온 노출 독감 백신과 함께 정부가 수거하기로 결정한 백신은 지자체에 공급된 영하 온도에 노출된 물량입니다. 강원도에는 14,950명 분량이 포함됐습니다. 수거 지역은 철원과 하천, 양구와 인제 등 4개 군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27곳입니다. 유통 중 0도 이하에서 40시간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도 미만으로 조금이라도 온도가 내려간 백신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거 조치하는 걸로.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 접종자는 도내에서도 1명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백신은 수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이 주민은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고 도내에는 사실상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수거라고 하지만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는 일찌감치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맞춰야 되나 마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아직 무료 접종을 했는데 이상이 없고 괜찮다고 하시니까.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던 춘천시 보건소는 사람들이 붐빌 거란 예상과 달리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소는 코로나19 업무로 인해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의원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백신 부족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의 품귀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잘 형성을 해서 이제 면역을 얻어서 이제 코로나가 더 다시 유행했을 때 의료적 자원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독감 백신은 만 13세에서 18세까지 무료 접종 물량. 강원도는 다음 주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정부 방침이 바뀌면 접종 시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0.9%가 올랐습니다. 이 고랭지 채소 흉작에 따른 신선식품 지수가 소비자 물가 인상을 주도한 결과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를 준비한 9월 말에는 배추와 무 등 신선식품 고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이처럼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한 원인은 지난 8월 열흘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에 고랭지 배추와 무 작황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달리다 보니 배추 가격이 치솟아 한 달 사이 46.6%가 급등했습니다. 또 기상에 민감한 과일 작황도 예년 수준을 밑돌면서 사과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9.5%나 올랐습니다. 8월 달에 집중적으로 10일 동안 강원도에 비폭탄이 쏟아지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생육이 10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40 이렇게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반 이상이 다 녹아내린 거죠. 이러한 신선식품 가격 급등은 강원 지역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9월 공공요금이나 공산품 가격 변동폭은 적었지만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0.9% 오른 106.76으로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0.9% 상승하였고 특히 배추 등 채소류하고 사과 등 과실류에서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이나 여행이 줄어들면서 품목 성질별 물가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산 육류 수입이 줄고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난 국산 소고기는 강세를 이어가는 반면 호텔 숙박료와 휘발유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전후 생활 양식 변화가 일부 물가에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도내 수소 전기차 보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충전소는 삼척에 있는 하나가 전부입니다.
지난해부터 충전소 건립이 본격화됐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지자체의 사업 포기로 추진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보급된 수소 전기차는 769대에 달하지만 충전소는 삼척 한 곳이 유일합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대 수준인 4,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차량 보급률은 높여놓고 정작 충전 인프라는 구축하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수소차 운전자들은 연료를 충전할 때마다 여주 휴게소나 충주 등 왕복 100km 안팎의 충전소를 다녀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왕복 120km? 강원도 자체가 지금 뭐 차는 많지만 충전소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한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원주에서 접근성과 주민 수용성이 높은 문막의 한 주유소에 충전소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문막 동화산업단지 근처로 늦어도 내년 3월엔 운영될 예정입니다. 평창도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인근에 내년 상반기 충전소 신설이 추진되고 도로공사도 내년 초 춘천휴게소에 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도내에 7개 지역에 8개 충전소를 짓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개는 지금 이제 국비와 도비 갖고 짓고 기초 지자체가 매칭을 해서 3개를 더 지어야 되는데 하지만 군비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경우 충전소 건립을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영월은 군의회가 안전과 기술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 수소차 보조금과 충전소 사업비 38억 원을 아예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도 후보지 2곳을 정했지만 주민들과의 의견 충돌 등의 문제로 실제 건립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수소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내년 추가로 수소 전기차 1,300대, 2023년에는 1,900대까지 매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충전 인프라 없이 무턱대고 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속초 영랑 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배연환 기자입니다. 속초 영랑호와 맞닿은 속초 영랑근린공원 부지입니다. 14만 4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1964년 처음 공원으로 지정돼 50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상황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속초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업체는 1,03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수년간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던 영랑근린공원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지난 3월 속초시에 사업 예치금 113억 원을 납부하며 사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0억 원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내년에 착공해 2024년까지 공원과 아파트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을 지키면서 주택 공급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우회도로 약 1km 정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강릉시에서도 교동 2공원과 교동 7공원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지구가 준공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산업단지 지구 내 38만 제곱미터 규모로 부지 정비를 완료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부지 조성에는 사업비 595억 원이 투입됐고 내년 상반기 입주 희망업체 공고 때까지 일반 산업단지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옥계 산업단지는 첨단 신소재와 연구개발센터 등 입주 희망 기업에 우선 분양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역으로 이전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서울 분원에 인력을 잔류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인원의 수도권 잔류를 허용받은 원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5곳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만 승인받지 않은 107명을 서울 분원에 남겼습니다. 이는 승인받은 85명보다도 오히려 많은 숫자입니다. 일부 인력이 미승인 받은 채로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지난해 원주 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은 75.6%로 전국 평균치인 76.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강원도 수험생과 교육당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어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생부 종합전형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수시 전형에 집중해온 강원도 대입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도교육청의 대입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20일과 23일로 변경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오는 20일 충북과 경북, 제주도와 함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국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원도의 경우 레고랜드 사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강원지방경찰청에는 지난 8월 의암호 선박 사고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원도의 액화수소 산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10일 삼척을 방문합니다. 수소경제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 국무총리는 이날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등과 함께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육성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효성그룹의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와 가스공사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7개월 동안 운항이 중단됐던 원주공항에 오늘 진에어가 취항합니다. 진에어는 오늘 원주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취항 행사를 갖고 낮 12시 30분과 오후 6시 두 차례 제주로 출발하는 노선을 운항합니다. 제주발 원주행도 오전과 오후 1회씩 운항되고 운임도 기존 대한항공보다 저렴해지면서 이용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가 도내 수출업체의 중국 스마트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수출업체 30곳, 50개 제품을 선정해 중국 스마트 시장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중국 텐센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위챗페이에 등록되고 중국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제품 진입도 지원합니다. 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도내 업체는 소비자가 기준 최대 4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14일까지 하반기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도교육청과 강원도청, 교육지원청, 시군청과 합동으로
조리실 설치 학교 558곳 중 상반기에 점검받지 않은 29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5개 반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급식 시설 기구 등의 세척 소독 관리를 비롯해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과 보관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학교 현장의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한 직무 연수를 춘천과 원주, 강릉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오는 12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직무 연수는 원격 연수 5시간과 집합 연수 11시간으로 초, 중등 교원 6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구글 드라이브 활용과 구글 설문을 활용한 평가, 구글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의 실제 등 구글 클래스룸을 주제로 강의를 집중 제공합니다. 춘천 마임축제는 춘천 애막골 일원에서 2020 애막골 문화의 거리를 진행합니다. 애막골 문화의 거리는 당초 애막골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공연과 영화 상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화적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튜브와 SNS를 통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오는 10일과 17일은 국립춘천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마임과 클래식 연주,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담은 대면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가 폐 기종과 기관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는 미세먼지가 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과 정상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폐기종과 기관지염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